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LPG 차량이 하나 입고가 됐는데 이 차량이 좀 부조하고 차가 좀 떨어서 점검차 방문을 하셨는데 진단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니 사장님 믿음이 가서 맡겨보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차를 잘 고쳤으면 합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차를 저한테 인수해 주시고 가셨어요. 이 차량이 부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가 있다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부조하는 증상과 현상이 또 달라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용하다가 한 번씩 더럭더럭 하고요. 또 그 증상이 동반되는 증상이 그 드라이브 상태가 놓으면 차가 떨고, 그 다음에 그 겨울철에 히타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시타 스위치를 누르거나 또 시트 열선을 누르거나 라이트를 켜거나 드라이브 상태에서 알렌지로 변속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차가 여지없이 떨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제가 확인을 리프트를 해서 전체적인 하체 또 상체 또 중간 다 확인을 해보니까 떨림이 좀 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를 크게 중점적으로 봤어요. 제가 항상 차가 이런 이벤트 증상이 계속 발생하면 먼저 보는 게 헤더,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점화계통, 연료계통, 요렇게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차량 연료계통도 문제가 있고 점화계통도 문제가 있고 또 전기계통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물렸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건 공범이죠. 셋이 공범인 거예요.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타 업소에서 물론 저희 동네 분은 아니고요. 타 업소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보시다가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단하는 지금 데이터를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하고 또 공감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화면 돌려볼게요. 차량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특이하게도요, 이 차량은 이렇게 패치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저기 멍이 좀 들었는지 여기도 패치가 있고, 하체도 보면 제가 이따가 하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패치를 많이 붙였어요. 이 패치가 뭔가 보니까 차량이 이제 많이 떠니까 떨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살을 좀 붙여놓은 거예요. 패치를 여기도 붙이고 이쪽도 붙이고 또 하체도 지금 많이 뒤쪽 앞쪽도 많이 이렇게 파스처럼 패치를 붙여놨어요. 이게 떨림 방지 패치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화면을 제가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이 차량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자, 위로 화면을 올리면 이게 이제 얼터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13.5V에 110A 용량이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보면 뭐 4500mAh 이렇게 충전 용량이 있죠. 배터리에. 핸드폰에 보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내 핸드폰이 충전율이 몇 프로나 가는구나. 하루에 뭐 한 두 번 충전하면 뭐 하루 종일 가는구나. 이제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요. 자동차도 똑같이 요런 발전기, 이제 배터리는 얘가 충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지금 제가 전류 전압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차량을. 그래서 보시면 이 차량은 스타트할 때 이렇게 보시면 8.7V로 스타트를 해서 쭉 전류가 가서 13.4V를 계속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서포트를 해주는 게 항상 얘기하는 전류값입니다. 이 전류값이 같이 쓰면은 또 보태고 또 쓰면은 보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압은 떨어지면 전류는 상승을 하는 상대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는 멀리 가지 못해서 아마 시동이 꺼질 겁니다. 왜? 충전하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배터리로는 멀리 못 가겠죠. 그래서 발전기가 꼭 공유를 합니다. 장착이 돼 있고. 근데 이 차량이 제 위에 보시면 110A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컨디션이 110A가 나오면 이 차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제가 화면을 같이 눈금자를 움직이면서 제가 같이 공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눈금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압입니다. 네, 전압이에요. 요거는 일반적인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건 전압을 좀 많이 보죠. 근데 보시면 12.46V 또 올라가면 14.23V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뭔가 안에서 제가 열선도 켜고 나이트도 켜고 겨울이지만 에어컨도 켜고 그 다음에 최대로 의자 시트 모든 전압 전류를 다 사용할 수 있게 작동을 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전류 그림입니다. A라고 적혀 있습니다. A가 움직이죠. 여기에서 처음 초기 전류는 9.9A 정도로 시작했다가 뭔가 이렇게 가속을 하고 시동을 걸고 뭔가 움직이니까 아마 여기는 제가 볼 때 에어컨하고 히터를 킨 것 같아요. 여기 이 지점에서 78, 80A가 나옵니다. 이건 맥스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평균값을 보니까 한 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평균값을 여기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50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DC 평균 볼테이지 전압은 14.34V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차량이 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몇 암페어냐면 110A입니다. 그럼 이 차는 적어도 80 정도는 나와야죠. 80에서 90은 정도 나와야 그래도 발전이 잘 되는구나. 내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게임 뭐 어떤 거 할 때 유튜브를 할 때도 빨리빨리 움직이는구나. 더디지 않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충전량을 정확하게 충전이 돼야 차의 컨디션이 나오는데 이 차량은 차량 컨디션이 평균 잡아보니까 50이 나오다 보니까 50%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배터리 교환할 때가 됐다? 아니죠. 배터리는 충전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보시면 발전기 교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떠한 기계적인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떨리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멈칫거리거나 울컥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이 차는 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료 펌프가 좀 문제가 돼서 연료 펌프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발전기를 좀 교환해야 되고 이제 인젝터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상태를 교환 후에 발전기는 어떻게 전류값이 바뀌는지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알터레이터는 이렇게 해서 탈거를 좀 했고요. 돌려볼까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V에 120입니다. 발전기는 보니까 한 번도 교체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발전기는 교체를 한번 해보고요. 발전기 정비를 하고 제가 이제 요 지금 밸브 안에 보이시죠? 여기 흡기 쪽인데 흡기 밸브 요거를 지금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보시면 카본이 좀 스케일이 좀 많이 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스케일이 많이 껴서 스케일 제거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제가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예, 지금 여기 좀 했거든요. 요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업 사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카본과 지금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흡기 공기량이 저희가 얘기하는 제트스키 타듯이 이렇게 쑥 밀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연소하는데 참여도가 100% 예,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이 덜 끼겠죠. 아무래도 치아에 스케일이 덜 끼듯이. 이렇게 해서 4개 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쪽으로 요 인젝터 4개는 다 리빌드 했어요. 다 오픈해가지고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보려고 그래요. 좀 요거가 인젝터잖아요. 이게 매니폴드거든요. 매니폴드를 살짝 제가 올려 볼게요. 이 4기통 중에 지금 1번 실린더에 보면 오일이 젖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업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가 지금 오일이 젖었다는 얘기는 매뉴얼도 밑에 쪽 여기 보면 ETS라고 그러는데, ETS 들어가는 에어 클리너에서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서지 탱크로 흡입해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 자세히 제가 여기 안에 한번 볼게요. 틀림없이 여기 안에 오일이 고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해서 잠깐 들어볼게요. 여기 안에 아마 틀림없이 오일이 아마 잔뜩 있을 거예요. 오일이 지금 빨갛게 있죠. 여기 안에 오일이. 지금 저 안에 오일입니다. 네, 여기 안에. 그럼 저 오일이 저렇게 고여 있잖아요. 오일이 저렇게 왜 고여 있냐? 이 차량은 아마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오일이 고여지는 이유는 여기 PCV 밸브라고 가스 밸브라고 이쪽으로 악셀 페달을 밟으면 바이패스를 해서 한 번 더 1회 더 한 번 더 브로바이 가스를 순환을 시켜서 한 번 더 태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항상 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엔진 카바가, 여기 엔진 카바인데, 이 엔진 카바가 엔진 오일을 넣고 시동을 걸면 연소에 참여하는 연료하고 공기하고 또 점화, 이 3가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건데, 그때 점화원이 되는 게 불꽃이거든요. 근데 점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배출가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배출가스가 한 번에 방출되기가 어렵죠.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배출가스가 일부가 있고, 또 아직 덜 탄 연료가 배출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출가스는 블로바이 가스라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트로틀 바디, 서지 탱크 하단 부위로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모이게 돼 있으면 악셀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할 때 악셀을 밟으면 다시 올라가서 바이패스에서 흡입이 됩니다. 근데 이 흡입이 되는 과정에서 밸브에 카본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가스 밸브, 즉 요놈인데, 요거 PCV 밸브라고 합니다. 요 PCV 밸브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혹시라도 막혔다면, 막히지 않았더라도 엔진 카바 안쪽에 바이패스가 안 된다면 분명히 오일이 기체가 액체로 고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PCV 밸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로 이쪽 부분을 한 번씩 불어주세요. 불어주면 아무래도 막힌 부분이 뚫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젝터, 또 하나, 배기 밸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추가로 클리닝하고 세척하시면
아마 이 차는 분명히 연비도 좋아질 것이고 대기오염도 많이 낮출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뉴얼드 이제 조립할 건데, 요런 철판 가스켓은 제가 볼 때는 1회 정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교환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철판 가스켓 사용해도 되지만, 지금 메인에 들어가는 페이퍼 가스켓, 이 종이 가스켓은 여기서 약간 우리가 공기에 누설을 아주 기밀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이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고무나 저렇게 스틸 가스켓, 철판 가스켓처럼 유지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꺾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게 끊어집니다. 부러집니다. 부러진다는 얘기는 이미 가스켓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이게 끊어지니까 잘라지죠. 그냥 우리 엿가락처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밀이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종이로 된 페이퍼 가스켓은 꼭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차가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꼭 오일이 누유된 것처럼 이렇게 기밀이 누설이 돼 있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쪽은 좀 양호한데 지금 이쪽 부분은 지금 많이 지금 그림자가 맺은 것처럼 이 부위하고 이 부위하고 지금 차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PCVO스에서 바이패스가 안 돼서 기밀 유지가 안 돼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쪽 매뉴얼드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누설이 보인다. 예,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켓도 별건 아니지만 한 번씩, 예, 전문 정비사가 아니래도 아니면 오일 교환하는 전문점 같은 데 가서 말씀해 주시면 아마 교체를 해 주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 저도 자동차 정비를 직업으로 생업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사람은 거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화이트, 블랙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기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차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 차가 고쳐지는 것 같아요. 매뉴얼도 조립하고 밑에 부분도 조립하고 발전기도 지금 떼놓은 상태거든요. 이거 다 조립하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발전기도 교환했고요. 인젝터 리빌도 했고, 그 다음에 흡기 밸브 카본 세척도 지금 마쳤습니다. 조립은 끝났고요. 지금 시동을 걸고 제가 이제 교환한 발전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부품은 교환하고 나서도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 소리는 나는지 안 나는지, 체결은 잘 됐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인을 잡았다고 해도 어떤 부품이 장착이 되고 교환이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모니터 한 거 교환하고 나서 얼터레이터 발전기를 교환하고 나서 정말 수치 변화가 있는지, 정상으로 잘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화면인데, 좀 전의 화면을 제가 돌려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요 차는 지금 평균 보시면 몇 암페어라고 그랬죠? 110이라고 그랬죠? 13.5V 110암페어입니다. 교환하고 나서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차량을 교환하고 나서 보시면,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균 전압이 14.58V 나오고요. 평균 전류는 86.8A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110A가 80%면 80.8A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럼 이 차는 딱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 차가 맥스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맥스. 자, 맥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올려보면 128까지 올라갑니다. 맥스. 그죠? 평균은 이쯤 놓고 평균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럼 88, 90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86.7. 이렇게 한 3번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하고 나서 이 차량은 이제 출고를 할 거예요. 뭐 시운전, 테스트 운전을 하면 더 좋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화면을 돌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배출가스를 마지막으로 제가 볼 겁니다.